김나박이 주류경제야. 예. 오늘은 미국 현지 시간 1월 3일 저녁 7시 18분입니다. 와. 저녁에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 PD님. 주류경제학이란 게 이 줄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주류경제야. 아닌가요?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 그럼 아니었어? 우리가 주류라는 거였어? 넘버원 뭐 우리 이런. 비주류. 아, 우리가 주류라는. 아. 그래? 아, 네. 그런 거야. 우리 약간 감성은 방송 감성은 약간 비주류 감성인데. B급 감성. 네, 그래서 이제 주류를 더한 거지. 약간 느낌이. 자, PD님들 저의 우승을 빨리 알려주시죠. 아, 선물 저희가 갈등. 네. 지난번 종가 맞추기 그쵸. 했어서 일단 종가가 얼마였죠? 종가가 그때 4,769. 769. 그렇지. 음. 69. 60. 그쵸. 1등은 4,770을 맞았죠. 우리 박신영 선배. 이게 돈을 안 걸면 이렇게 뭔가 딱 맞추게 되는 것 같아. 0.2포인트 차이로. 아, 그러니까 진짜? 완전 제 정석대였어. 계산했어요. 그냥. 거의 전쟁이 와. 수준. 거의 뭐 아, 그러니까요. 내다보고 이렇게 있었다. 맞추기도 올해는 힘들어. 얼마로 끝나나요? 근데 지금 얘기할까? 올해 4천, 5천까지 갔다가 4,900에서 끝날 것 같아. 오. 나 산다. 막 이러고. 이게 원래 이렇게 잘 맞출 때 한번 딱 몰아가지고 맞아, 물 아, 줘야지.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 돼. 맞아. 자, 2등은 누구야? 2위가 지금 조용히 말이 없는 나수연. 나수연 나수연 PD가 7.2포인트 차이로. 4,777. 아, 행운의 나수연 777. PD가 될 뻔하다가 내가 될 뻔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한테로 나왔어, 그치? 어. 이 지수가 그때 S&P 지수가. 좀 애매한 포지션으로. 그 다음이 아, 그리고 제가 아슬아슬하게. 3등 이하는 사실 의미가 좀 진짜 너무 많이 차이 아니, 나가지고. 선배 그게 아니라 3등과 3등까지가 의미가 있지. 그쵸. 3등과 4등이 가장 큰 의미가 있죠. 어. 지금 딱 그 경계선이 돼. 아, 제가 돈을 원래 내냐 안 내냐. 네. 매파 쪽으로 그래도 균형을 네네. 맞춰야지 나는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마음은 아쉽지만 저는 그래도 얼마 차이였어요? 19.8포인트. 아, 그 이 정도도 뭐 네. 사실은. 아니 그 4,769잖아. 네네. 69인데 69.8이야. 그쵸. 이게. 근데 얼마를 걸었냐면 여기는 4,750. 네. 그래서 19.8이 된 거고 그쵸. 나는 선배. 4,790이었어요. 아. 20.2가 아. 됐어. 그쵸. 그래서 간발의 거기서 0.2가 포인트가 더 올랐으면 동률 그쵸. 0.3포인트 걸렸으면 내가 이게 막판에 이게 오르다가 거기서 멈췄어요. 그쵸. 그래서 3등과 4등이 갈렸고 음. 우리 그 내기에 기본적으로 뒤에 3등이 밥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50, 50, 30, 20이었나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50, 50%, 30, 50%. 꼴등이 50%. 제가 꼴찌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초반에는 분위기가 딱 좋게 아, 이제 그래. 맞아. 저도 그날 아침에. 현석 선배랑 이제 제가 거의 약간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갑자기 연말 마지막 날에 금요일에. 그냥 뭐 별것도 없이 뭐 시카고 PMI 하나 나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빠질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마치 올해의 첫 시작을 반영하듯 마지막 날에 좀 이렇게 빠지더니 아 이게 갑자기 꼴찌라더라고요. 시장 참여자들도 약간 스스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 산타랠리여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산타랠리가 네거티브로 끝났어요. 그쵸. 마이너스로 끝났죠. 0.9% 내린 네. 걸로 끝났고 그거 통계를 보니까 지난 30년간 산타랠리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6번. 그 중에 그거밖에 안 되나요? 6번밖에 없고 6번 중에 5번은 1월에 내렸어요. 그리고 6번 중에 4번은 그해 전체로 내렸어요. 아, 그거는 어, 어쩔 수 네. 없는 큰 흐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산타랠리 기간이 무슨 뭐가 엄청나게 있는 게 아니라 별게 없는 기간이에요 그때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벤트 그죠. 없으니까. 이벤트도 별로 없고 뭐 발표날 거다 이런 끝나는, 기간인데 예. 기분은 굉장히 좋을 때. 그렇죠. 연말에 막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지나면서 기분이 좋고 연초에도 또 새로운 희망. 올해 또 오르겠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30년 중에 24번이 올랐는데 하필이면 올해가 그 6번 하락한 쪽으로 결국은 끝났네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31일이 약간 그런 전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꼴찌를 했다는 좀 안 얘기를 좋은 구조다. 이게 뭐 먹으러 가죠? 아, 저희 뭐 햄버거 아까 그때 저희 첫 회 먹었던 그 햄버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맛있던데 그거 네. 너무 그런 거 같아. 먹자고. 너무 확신이 저 쳐서 5등이 얘기해서. 갑자기 예, 상어 5등이. PD. 제가 끝까지 금요일까지 봐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다 보고 계시듯이 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모델로를 마시고 있고 모델로 뒤에 있는 맥주가 쿠어스예요. 한국에 현석 선배 들어와 좋아하시는 한국에 거. 들어와 네. 쿠어스. 아 그래요? 오, 한국에도 한국 있더라고. 오빠인데. 오.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좀 너무 라이트하지 않으세요? 타먹기 좋아하고 아 농도를 맞추기 저의 위해서. 향수를 달래주는 아하. 술인데 모델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모델로 좋아합니다. 네, 네. 특히 모델로 혹시 네그로 드셔보셨어요? 흑맥주 모델로 네그로가 아니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흑맥주도 있구나. 네, 흑맥주가 근데 너무 막 이렇게 무겁지도 않고 흑맥주가 원래 되게 무겁고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모델로 네그로는 그렇지 않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에 미국의 그 맥주 시장에서 모델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브랜드. 1등, 예. 그래서 맞아요. 프로그램 이름도 주류 경제학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맥주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델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PD님들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김현석 선배는 두 개 중에 어떤 거? 선배는 쿠어스 좋아하지 않으세요? 술을 얘기하면 또 내가 말이 많아져서. 아, 왜냐하면 제가 주류 출입을 했었습니다. 한때. 네. 그래서 이 맥주가 원래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와 있냐? 이거는 카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카스가 아, 진로가 만든 술인데 그러니까 오비를 잡겠다면서 오비 진로가 만든 술인데 그때 이제 기술을 제휴를 한 데가 이 쿠어스예요. 네. 그래서 시원하고 그 공법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스를 좋아했죠. 네, 네. 예, 말아먹기 좋다고. 왜냐하면 향과 특별한 향과 맛이 없어서 그렇죠. 말기에 딱 좋다. 그쵸. 그래서 이제 카스를 좋아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딱 아, 그겁니다. 근데 특히 이 술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진짜 여기 로키 마운틴에서 나오는 물로 만들어 그 공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콜로라도 주에 로키 마운틴 바로 밑에 있고 제가 그 로키 마운틴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물이 흘러나오는데 로키 산에서 정말 엄청나게 맑고 그 거의 그때가 제가 여름에 6월 말에 6월 중순에 갔는데 로키산 위에는 아직도 눈이 2m 정도 여름인데. 있었고 거기서 녹아서 그 밑에 있는 녹아서 내리는 물이 그 콜로라도 강이 발원지가 이 쿠어스를 만든 데고 콜로라도 강이 돌고 돌아서 그랜드 캐년을 깎고 삼다수 백산수보다 좋나요? 뭐 물이 제가 그 근처에 갔다가 너무 맑고 그래서 한번 손을 넣어보려다가 못 넣었어요. 너무 왜냐면 차가워서? 딸려 나갈 것 같아요. 물이 아. 진짜 그게 3,000m가 급류가. 넘는 로키 아, 산맥에서 너무- 쏟아지는데 그 물이 정말 엄청난 물살이에요. 그래서 무섭더라고. 지나가는데도 무섭더라고. 그 정도로 물이 막 퐁퐁.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 같은 걸 깎았지. 그런 물로 만드는 술이고 그래서 이 술은 여름에 먹으면 체온이 확연히 내려가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술입니다. 뭐야. 이건 약간 아니, 다르죠. 쿠어스 모델은. 선배한테. 아니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나는 쿠어스 좋아 정말로 맛있어. 예. 근데 모델로는 이제 멕시칸 술인데 멕시코 이게 90년대만 해도 미국 백인들은 잘 안 먹고 라티노 위주로 다 먹던 술인데 이제 라티노가 많아졌죠. 미국 맞아요. 인구의 맞아요. 지금 한 25% 거의 20%까지 이제 라티노가 많이 히스패닉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또 멕시칸 술이 약간의 독특한 향이 있어요. 향취가 있어서 이걸 좋아했고 작년에 결정적 계기가 있었죠. 아니 이게 작년에 여름쯤 한 5월부터 버드라이트를 제치고 모델로가 1등을 했다는 걸로 미국이 난리가 났었어. 거의 몇십 년 동안 일일이를 이어오던 술을 제치고 모델로가 1등을 한 거기 때문에 전 매체가 왜 이게 모델로가 1등을 했냐를 가지고 분석 기사를 쫙 다 내보냈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김현서 선배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난 거. 근데 그거 말고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는
성소수자한테 이제 예, 그 예. 맥주를 선물을 해서 그거를 이제 올렸는데 그것을 맞아요. 보고 이제 좀 뭐랄까 맞아요.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가 먹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먹는 그 사나이의 맥주 버드와이저가 지금 나는 저렇게 LGBT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불매 운동도 크게 맞아요. 일어났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모델로가 상대적으로 더 치고 올라온 일이 있었죠. 대단한데? 맞아요. 정확한데?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성소수자 입장에서만 볼 건 아니고 이 작년 재작년 즉 최근 몇 년간 이제 WOKE라고 그러죠. 오크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그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 PC. PC주의. 이런 거의 계통으로 뭐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드와이저가 고루한 브랜드를 가진 맥주고 우리나라로 치면 오비 맥주 뭐 이런 거죠. 그런 브랜드에서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취업 마케팅 오피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버드와이저 저변을 지금까지는 중서부의 어떤 백인들 막 배 나오고 막 맨날 맥주 막 이렇게 먹는 그런 바에서 그 퍼브 같은 데서 맥주 먹는 이런 레드넥이라고 그러죠. 어떤 시골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가 주요 타겟이었는데 우리가 벗어나야 이제 이 버드와이저를 살릴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을 한 그리고 이제 막 화장을 하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그 여자를 이제 이 버드라이트의 모델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스페셜 판을 만들었어요. 그 여자 얼굴 새긴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이 political correctness 그 워크라는 거에 있어서 안 맞았던 거예요. 왜 안 맞았냐? 그쪽 타겟들, 그러니까 중서부에 있는 백인들은 공화당 지지가 많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잖아요. 워크 이런 거,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거, 그건 민주당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반발을 낳은 자기가 이때까지 먹던 맥주가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도시, 뭐 민주당, 뭐 이런 젊은 뭐 동성연애, 뭐 성소수 이런 거를 내세우니까 나 이거 안 먹어. 라고 되면서 버드라이트가 매출이 막 40%, 30% 이렇게 떨어졌고 처음에 한두 달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회복이 안 됐어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칩 마케팅 오피서 날라갔고 사장도 날라갔나? 사장이 뭐 사과 성명 내고 뭐 이랬는데도 어쨌든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그냥 성소수자 냈더니 그냥 안 된 그게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던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엉겹결에 얘네가 1위를 차지하게 버드라이트가 확 떨어지면서 점유율이 한 10몇 %였다가 이게 한 7%로 떨어지면서 이게 8%짜리가 1등이 되는 일이 생겼죠. 근데 이게 틱톡이 정말 무서운 게 선배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 멀반이에요. 딜런 멀반. 딜런 멀반. 예.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자기 사진, 버드라이트 들고 있는 사진, 자기 그 사진이 박혀 있는 그 버드라이트 제품 이거를 이제 틱톡에 올렸는데 이제 그걸 보고 선배가 말씀하신 화난 사람들이 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자기 거 이제 막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삽시간에 근데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엄청 싫어했었어. 왜냐면은 이 회사가 공격받는 멀바니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민주당도 엄청 지지자들도 엄청 공격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같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 버드라이트 안 먹던 사람들이 다 맨날 레츠고 브랜든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레츠고 브랜든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이죠. 그래서 모델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분석이 나온 게 그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버드라이트도 그런 공격을 받았고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그 맥주를 마시는 젊은 세대가 이미 바뀌었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사실은 맥주가 일단은 건강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배부르고 그리고 약간 살찌고 탄산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술을 사러 많이 다니잖아요. 보면 많이 그 중에 다니는데 가장 주류. 갑자기 자기 고백. 네, 술을 막 사러 많이 다니는데 보면 맥주보다는 여기 확실히 대세는 약간 쉘처, 그러니까 약간 뭐 셀죠. 네, 훨씬 더 이 도수도 낮고 그리고 약간 과일향이 나면서 먹으면 살짝 알딸딸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면서 그래서 파티에서 이제 술은 마실 수 있는데 그게 뭐야? 술 종류인가요? 브랜드 이름이? 약간 탄산수에다가 이제 약간 보드카 뭐 약간 예를 들어 뭐 레몬 맛, 뭐 딸기 맛,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향을 입혀서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예전에 그 유자술 이런 거 막 유행했었잖아요. 유자 소주. 근데 그것보다 이제 탄산이 많이 들어간 되게 가볍고 한 4도, 5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알코올이 정도 들어간 수- 음료수야. 근데 그런 술이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 리커가 아니라 음. 셀죠. 근데 그게 확실히 많이 보이고 실제로 기사들을 봐도 모델로가 1등을 하긴 했지만 이 시장 전체가 맥주 시장 전체가 맞아요.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뭐 모델로한테 좋은 거는 아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음. 이 세대가 부모 세대, 버드라이트는 미국 사람들 인식에는, 전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부모 세대가 먹는 술이다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버드라이트가 이미 좀 세대 변화를 하는데 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음. 멀베인을 든 거야. 세대 변화를 그렇죠. 하려고. 네. 그래서 근데 잘못 짚은. 잘못 짚어서 네. 이제 마케팅에 완전 실패한 맞아요. 사례가 됐는데 네. 이 맥주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안 먹고 그리고 버드라이트도 사실 원래 버드와이저인데 네. 그게 이제 밀러가 밀러 라이트를 만들고서 80년대 막 90년대 막 치고 올라오니까 그때 버드라이트 막 다 라이트를 만들어 갖고 이제 도수가 좀 한 거지. 낮은. 그것도 한번 바뀐 건데 그게 지금 한 30년 그쵸. 넘어 지나면서 다시 또 옛날 그 브랜드가 됐고. 하여튼 그래서 버드라이트가 많이 회복을 매출을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 매출 시장 맥주의 매출 그 규모 자체가 줄고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모델로가 그 약간 히스패닉들의 어떤 감수성을 자극한 게 있더라고요. 얘네가 파이팅 스피릿이라는 투혼이라는 주제로 광고를 오랜 시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여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히스패닉의 그런 감성을 자극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 멋있잖아요. 투혼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또 찰떡같이 이 투혼이라는 마케팅을 가지고 UFC에 또 협찬을 하고 광고를 있어요. 했다. 네. 그래서 어울리잖아요. 또 그걸로 또 엄청난 효과를 누리고 모델로가 그런 마케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맥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짠반. 그렇죠. 딱 그런 느낌? 맞아요. 위스키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시면 뭔가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너무 고급진 느낌. 막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 좀 그런 느낌. 노동의 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제를 이제 점프를 해서 애플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매그니피센트 7이 쫙 치고 올라왔고 그 중에 하나가 애플이었는데 새해 첫 거래일부터 콱콱 내려갔어요. 애플이.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기준으로 1월 2일 첫 거래일에는 3.58% 떨어졌고 오늘은 1몇 또 퍼센트 빠졌죠. 네. 빠졌죠. 그렇게 애플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 격차가 줄어들면서 그럼 시총 1, 2위가 또 바뀌는 거 아니냐.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니까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가 되면서 첫 거래일 그다음에 이틀째 거래일에 큰 크게 회자가 됐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시총 1위였는데 이제 2021년 그때 이제 뒤죽박죽하면서 애플이 이제 2021년 1월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시총 1위를 업체 시작하면서 기록을 했었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닷컴 버블 때 굉장히 떴던 회사고 그러고 박살이 났다가 사실 클라우드 회사로 바꾸면서 그렇죠. 사티아 나델라가 클라우드 회사로 바꾸면서 이게 다시 주가가 떠서 거의 한 15년 만인가 에 처음으로 그때 닷컴 버블 때를 다시 찾은 그런 회사고 완전히 달라진 회사지.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윈도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곁다리 부분이고 클라우드와 AI
회사로 변신을 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된 건 AI, 오픈 AI에 투자한 거 뭐 등등이 이제 된 건데 1월 2일 날 또 결정적인 일이 있었죠. 애플 주가가 떨어진. 네. 네. 투자 등급이 바클레이스였나요? 그때 네, 바클레이즈가 투자 등급을 하향을 했었죠. 네. 투자 등급을 하향을 하고 목표 주가도 내렸어요. 근데 목표 주가는 1달러인가밖에 안 내려도 161달러에서 160달러로 제 기억에는 내렸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1달러밖에 안 1달러밖에 안 내렸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애플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184달러인데 160달러니까 이제 여기서 20달러는 더 빠진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됐었죠. 이제 첫 번째는 아이폰 15가 안 팔리는 거를 보면 이렇게 아이폰 16도 또 새로 나올 것들도 잘 팔리지는 못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뭐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맥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하드웨어 부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 애플의 대부분을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하드웨어 부분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서비스 부분도 이제 구글이 지금 이제 검색 엔진에서 반독점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동안 그 소송에서 드러난 게 구글이 그동안 사파리에 이제 검색 엔진을 구글로 넣기 위해서 그 구글이 계속 애플한테 이 사파리 수익의 한 30% 이상을 계속 떼줬다는 게 이제 소송에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올해 안에 대충 윤곽이 드러날 텐데 그러면 구글의 안 좋은 쪽으로 이 소송의 가닥이 잡힐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애플한테 좋았던 것들을 못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래 하드웨어가 잘 팔려야 서비스 수익도 사실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뭐 이런저런 것들이 합쳐지면 서비스도 한 10%도 성장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주가가 계속 안 좋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둘의 시총을 보니까 애플은 2조 8,660억 달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7,540억 달러예요. 몇 억, 곧 달,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근데 몇 억 달러가 쉽진 않을 것 같긴 해. 우리 말이 쉬워서 몇 억 달러긴 한데. 아니 근데 격차가 너무 이제 좁아졌으니까, 네. 진짜 좁혀졌으니까. 우지 선배 아이폰 15 진짜 안 팔리나요? 아이폰 15 진짜 안 팔리는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오늘 아이폰을 내가 직접 구매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사보니까 아이폰 15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폰을 처음 사봤잖아요. 근데 아이폰을 계속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팀쿡한테 직접 샀죠. 팀쿡한테 그쵸. 네, 올해 팀쿡이 초에 맞아. 온 날 이제 제가 가서 그 팀쿡한테 이렇게, 만나서 네, 올해 초 네. 말고 작년 여름 오자마자. 그쵸, 그쵸, 그쵸. 작년 여름. 벌써. 작년 여름이죠. 그쵸. 그때 이제 팀쿡한테 아직 그때는 이제 갤럭시를 들고 이거 사진 좀 찍어달라고. 내가 오늘 지금 갤럭시만 쓰다가 이 애플로 넘어갈 건데 같이 이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 제가 팀쿡을 못 만날 줄 알고 이걸 못 들여보내줄 줄 알고 그 오전에 이제 그래도 매장 안은 들어가 보고 싶으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네. 이 이야기는 네.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그게 뭔 일이었는지. 그때 이제 아이폰 15 발매 당일이었죠. 그래서 발매 당일에 제가 9월이지 작년 9월. 그쵸. 9월입니다. 9월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취재를 하려고 미나리 방송을 찍으려고 했는데 혹시 그날 당일에 워낙 줄이 길고 하니까 그 안에를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산 거예요. 진짜로 제가 전혀 갤럭시를 2년밖에 안 썼고 아직도 너무 쌩쌩하게 잘 돌아가요. 울트라를 샀기 때문에 너무 쌩쌩하게 잘 돌아가는데 이거를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온 김에 한번 아이폰으로 좀 한번 바꿀까 싶어가지고 그 시간도 미나리 하는 시간대로 예약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살짝 그 아침에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외신 기자들을 막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딱 기자증 꺼내가지고 나도 기자인데 한번 좀 들어가 주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팀쿡이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쭈뼛쭈뼛 들어가가지고 수연 PD랑 같이 되게 뻘쭘하게 막 이렇게 쭈뼛쭈뼛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마디 듣고 그때는 팀쿡이 그 전날 중국이 이제 시간상으로는 중국이 제일 빠르니까 중국이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지나서 미국이 출시를 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오버나잇 그 데이터를 들었을 때 좋다고 했는데 결론은 지금 그 뒤에 뭐 중국 정부가
뭐 공무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 뭐 못 사게 네, 하지. 못 사게 애플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지금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도 좀 줄어들었고 중국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예상보다는 잘 안 팔리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써보니까 사실 이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삼성 갤럭시는 제가 가장 하이엔드 모델을 썼어요. 울트라. 카메라 여기 5개 달린 거. 그리고 화면도 더 큰 거. 그거를 쓰다가 이제 이 모델로 넘어와서 완전히 똑같은 비교는 안 되는데 다시 갤럭시로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근데 이게 한 번 갤럭시에서 애플 넘어가기도 어렵고 애플 쓰다가 갤럭시로 넘어가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그러면은 굉장히 이재용 귀찮고. 회장이 나타나야 옮겨가겠네. 그러면 이제 셀카를 제가 이렇게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제가 이거 그러면 네, 아이폰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다시 갤럭시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셀카 한번 찍고 사실은 본심이 아니에요. 네, 제 본심이 아니었다고 해서 죄송하다. 회사가 뭔지. 네, 회사한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이러면서 다시 이재용 회장 넘어가죠. 나타나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네, 다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게 아이폰을 계속 쓰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이 갤럭시는 아이폰 15가 전작에 비해서 카메라나 여러 가지가 별로 오히려 좀 떨어졌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체감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확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예전부터 그리고, 뭔가 성장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고 품질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가 네, 느려진 그쵸. 둔화하는 뭔가 이제 그런 게 혁신이 느껴지는 없는 거고. 혁신이 없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카메라 성능만 봤을 때 근데 이건 또 제가 울트라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저녁에 사진을 찍는다 그럼 이렇게 빛 번지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갤럭시가 훨씬 성능적으로는 잘 잡아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시네마틱 모드라든지 좀 이렇게 뒤를 배경을 날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색감이라든지 좀 낮에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보이는 거는 확실히 애플이 있는 것 같고 영상을 특히 찍었을 때 좀 요새는 또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사실은 사진보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소프트웨어는 좀 애플이 쓰기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특히 이번에 새로 여기에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생겼잖아요. 요거는 저는 굉장히 편리하다. 이거는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이 애플 원래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탈모형 이렇게. 그죠? 원래는 탈모였는데 원래 앞에 왜 탈모 이렇게 마음이 아파? 원래는 탈모였는데 탈모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위를 자르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게 이제 다이내믹 아일랜드인데 여기를 그냥 까맣게 화면을 둘 게 아니라 여기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에 어떤 음악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살짝 보이고 저는 뭐 밑에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우버를 예를 들어 불렀다. 그럼 우버 몇 분 뒤에 오는지 이거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꼭 지금 핸드폰을 예전 같으면 이제 다른 핸드폰 같으면은 창을 다시 열어가지고 옮겨서 봐야 됐던 것들을 이제 조그맣게 띄워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인터페이스적으로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애플은 지금 뭔가를 올라탈 뭔가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선배 말씀대로 잘 안 되다가 AI라는 거를 만들어서 올라탔는데 애플은 아직 그거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테크 주식들이 지금 잘 나간 거는 대부분 클라우드가 주요 2020년, 2019년 그때부터는 클라우드가 성적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게 다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경쟁하는 회사들이고 왜 클라우드가 모든 거의 성장 동력이었냐면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고 그 시장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클라우드를 이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각종 소프트웨어와 어떤 AI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루어지면 거기서도 이제 보통 클라우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높죠. 그쪽. 그래서 뭐 아마존의 경우에 클라우드 사업의 마진이 40% 그 정도에 달하고 그 충분히 이 메가캡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비즈니스가 되어 왔는데 애플은 그게 없죠. 애플은 그게 없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의 뒤를 이어서 지금 뜨고 있는 게 AI인데 애플도 분명히 AI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건데 아직 안 보여요. 그게 전혀 안 보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본격적으로 그거를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이가 날 거예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애플이 2011년부터 시가총액 1위였어요. 그때 3,300억 달러로 엑소모빌이 1등이었는데 엑소모빌을 뒤집고 처음으로 1등이 된 다음에 첫 1조 달러 컴퍼니, 첫 2조 달러 컴퍼니, 첫 3조 달러도 잠깐 찍고 내려왔죠. 그걸 다 했는데 거기서 지금 4조 달러를 못 가고 3조 달러를 넘었다가 잠깐 떨어지고 넘었다가 잠깐 떨어지고 못 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지금 어떤 없는 그런 상황이죠. 기존에 있는 이 아이폰 생태계 이거는 워낙 탄탄해요. 이거는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폰을 한번 사면 거기서 뭐 클라우드도 그쪽으로 가야 되고 무슨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 다 연결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그러니까 락인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쪽은 먹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제 서비스도 팔고 있고 서비스도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라는 건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한 시가총액 22 회사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천억 달러입니다. 근데 애플은 2조 8천억 달러, 3조 달러죠. 그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같은 거를 몇 개를 더 뭘 하고 있는 어떤 성장 동력이 없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애플은 뭐 세계 1위를 10년째 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뮤추얼 펀드, S&P를 따르는 모든 펀드에서 다 일정 부분 다 갖고 있고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워렌 버핏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사고 나서는 항상 오르기만 했고 거의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성장 동력이고 이번에 바클레이즈의 보고서 저는 그 내용은 이미 다 봤어요. 작년에. 바클레이즈도 목표가가 161달러, 지금보다 낮아요. 그 얘기는 바클레이즈도 베어예요. 그 사람들도 애플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베어였고 그 베어들의 논리가 계속해서 성장이 안 된다. 하드웨어가 끝났다. 하드웨어의 성장은 끝났다. 뭐 중국 시장 뭐 트럼프 때부터 중국이랑 그렇게 싸웠는데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계속 잘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고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논리 이미 다 나왔어요. 작년에 다 나온 건데 그걸 집대성에서 내놨죠. 당연히. 그거 다 보던 내용이야. 하지만 이번에 뭐가 달랐냐. 올해 1월 2일 날 나온 바클레이즈의 보고서를 인해서 어제 4% 넘게 떨어지게 됐고 3.5% 떨어졌죠. 오늘도 떨어졌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타이밍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딱 지금 조정받을 시기. 애플이 많이 올랐고 작년에 40몇 %나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뭔가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거지 그거가 뭐 엄청난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는 애플을 다 버려야 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사실 이게- 매그니피센트 세븐 치고는 좀 덜 오르긴 했는데 그죠? 그 중에 네. 꼴등했어. 네, 그러니까요. 왜냐? 애플 작년에 매출이 얼마 늘었는 줄 아세요? 늘지 않았어요. 줄었어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매출이 줄어든 회사는 애플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너무 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기사 쓰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 하늘 아래 새로운 특종이 없는데 그쵸. 시점 시의성에 딱 맞춰서 쓰면 이제 우리가 물 먹은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다른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그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비슷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제목 달게 있어. 그 시점에 딱 제목 어떻게 달고 어느 시점에 냈느냐. 근데 선배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받는 시점에 냈다는 게 되게 이 보고서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인 이거 뭐 것 같아요. 대단한 회사고 다 알죠. 네, 다 알고 거의 완벽한 회사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 시가총액을 지켜나갈 거냐. AI도 없고 뭐 애플카도 없고 뭘로 지키지? 계속해서 이 애플 생태계만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이 계속 나왔고 똑같은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번에도. 근데 그 두 가지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안 알려줘서 그렇지 내부에선 분명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왜 어떤 움직임? 애플카에 대한 움직임도 분명히 사실은 얘기 나온 거는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도 분명히 내부에서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분명히 뭔가 이렇게 맞아요. 투자를 하고 있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애플이 왜 개발은 하고 옛날에 있지. 한창 그 메타버스 유행했을 때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가 어떤 버즈워드냐 그러니까 그냥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테마성 키워드냐 아니면 진짜로 미래를 바꿀 어떤 혁신적인 새로운 키워드냐 이걸 가지고 막 한창 갑론을박이 있을 때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하는 논리가 그거였어. 애플이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뭔가 혁신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애플이 안 하면 그거 돈이 안 돼서다. 애플 하잖아. 애플 어떤- 비전 프로인가 만.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플은 네. 좀 다른 게 그 메타버스는 완전 가상현실에다가 내가 마침 건물도 있고 부동산을 산 것처럼 구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애플은 접근 방식이 그런 완전 가상의 현실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기기를 맥북이나 이 앱을 쓰면서 그걸 딱 착용했을 때 서로 연동이 되면서 내 현실에 그걸 뭔가 구현할 수 있게 가령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뭐 애플 생태계 작동하게끔. 하나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접근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앱을 구매를 하고 거기서 뭔가 서비스가 일어나게 하는 거를 내 삶하고 좀 약간 연동시켜 보려 애플은 계속 연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희한하게 비싸게 지금 일단 나왔지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데들은 메타는 막 일단 아바타부터 만들어 놓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이게 정말 돈이 되냐라고 의문을 가졌던 것 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애플이 어쨌든 되게 조심조심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AI도 말은 안 하지만 시리도 처음 했다가 조금 잘 안 돼서 이거 계속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GPT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뚜렷하게 아, 애플이 이걸로 돈 벌고 있냐 이것까지는 없어도 그냥 뭐 조금 한 올해 정도는 한번 발표는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점차 자꾸 애플이 뭔가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왜냐면 애플카도 최근에 기사에서 또 외신에서도 그렇고 나온 게 결국 저러다 중국에 따라잡힌다. 이미 잡힌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자꾸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 움직임은 있는데 뭔가 드러나지 않고 치고 나오는 게 없다. 성장 동력이 없다. 자꾸 이런 지적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있겠지였다가 지금은 뭔가 의심으로 자꾸 바뀌고 그러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애플이 뭐 이익도 그렇게 많고 쌓아놓은 돈도 엄청나고 뭐 세계적인 회사고 직원도 수십만 명이고 근데 안 하는 게 있겠어. 다 하지. 남들 하는 건 다 하는데 문제는 그게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고 특히 애플 같은 회사가 만들려면 이제 기대감이 클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얘기했어요. 애플카도 벌써 내가 삼성 출입할 때부터 애플카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LG 뭐 이런 이노텍이랑 데서 할 때부터 왜냐하면 애플은 한다 해도 이거 홍하이 줄 거고 만드는 거는 자기네가 어떤 디자인은 하고 소프트웨어를 하겠지만 어떤 하드웨어는 분명히 맡길 거다. 그래서 LG랑 얘기도 있었고 뭐 홍하이 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게 팀 쿡 때문이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팀 쿡은 수성에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팀 쿡은 어디 전문가냐면 SCM 전문가예요. 서플라이 매니지먼트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걸 해서 애플이 얼마나 그러니까 잘 뭘 개발을 해서 만들고 부품을 조달하고 칼같이 해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지 새로운 혁신적 상품 뭐 그 사람 창업자라서 스티브 잡스 같은 어떤 선도적인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팀 쿡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워낙 SCN 같은 데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수를 하면 돈이 몇십억 달러가 나가고 팬데믹에 최적화된 사람일 수도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애플은 그때 팬데믹 많이 왔어도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없고 네. 정말 이 SCM을 잘하죠. 그리고 애플의 저도 삼성, LG 출입하면서 보면 정말 애플은 이 협력사들 갖고 노는 거 너무 잘해요. 쥐어짜서. 그러니까 꼭 2개, 3개를 놓고 경쟁을 시켜서 뭐 당연하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고 싶겠고 애플만 잡으면 돈을 버는데 거기서 최대한 애플이 뜯어가는 거죠. 제일 이제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딱 주고 나머지는 다 애플이 뜯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전문가가 팀 쿡인 거고. 그 팀 쿡이 갑질의 그런 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야. 이거에 꽂혔어. 이거 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평생 그거 하던 사람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내 애플에 납품하는 모 대기업의 경우 애플의 그들 입장에서 이제 협력사 혹은 납품업체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 보고서에 애플이란 표현을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기업을 뭐라더라? 미주향 기업? 미국 쪽 기업? 뭐 북미향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가면 벌금을 다 묻게 돼요. 그러니까. 뭐 계약해주죠. 애플하고 뭘 했다는 게 나가면 자기네들이 애플이 허용하지 않는데
그게 보도가 되면 벌금 얼마 뭐 이런 조항이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예 이름을 쓰질 않아. 근데 누가 다 알지. 그쵸? 그 회사로 나가는 게 워낙 크니까. 장미향 핸드폰 기업 뭐 있어? 뭐 구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거야. 픽셀A. 그렇지. 그래서 대단하다.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생산 라인 하나를 아예 완전히 애플이 전용으로 쓰고 뭐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 돈을 줘서 짓게 해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무슨 라인은 애플이 돈을 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서 3년간 받아서 그걸 쓸 테니까 그 돈이 얼마인데 내가 미리 이만큼 줄 테니까 라인을 깔고 내 전용으로 내가 언제든 원할 때면 딱 만들어서 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뭐 몇 개 있는 거죠. 회사마다 주요 부품사마다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돈 주고 그다음에 다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협상을 해서 뭐 이게 아니에요. 아예 슈퍼갑의 입장에서 왜 그 회사 매출의 뭐 반이 애플에 달려 있고 뭐 이런 적이 수두룩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망하기 쉽지 않겠다. 결론은 애플 망하기 쉽지 않겠다. 애플은 안 망하죠. 망하지는 않는데 우리의 지금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시가총액 1위를 지킬 수 있느냐. 제가 미국에 지금 산지 한 7년 됐는데 우리 큰애 우리 집은 다 원래 삼성 갤럭시인데 우리 큰애가 갑자기 어느 날 아이폰을 사달라는 거예요. 학교 한 3년 4년 다니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고 친구들이고 다 아이폰 쓰고 그걸 통해서 메시지 보내고 숙제도 맥북 해가지고 얘네들은 맥북이 기본이에요. 학교 가면 다 맥북을 써요. 맥북을 안 쓰고 그냥 이걸 쓰는 사람은 어떻게 뭐 없어요. 없어. 아예 처음부터 맥북이고 맥북으로 뭐 다 하게 돼 있고 숙제도 글로 나오고 뭐 과제물도 그렇고 기본이 그렇고 우리 애 고등학교 다니는 데는 맥북이 없으면 빌려줘요. 학교에서. 한 1년에 100불 내면 맥북을 빌려줘. 그렇게 맥북 대여 하고 자기 거 갖고 오려면 자기 거.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맥북으로 하는 거고 그게 아이폰 연동돼서 쓰니까 애들끼리 다 하는데 나만 이상한 거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 제가 그 여기 미국 대학에서 연수할 때도 봤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 듣다가 어느 날 이제 딱 봤더니 전부 맥북 다 깔아놓고 있고 대학생 애들이 다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왜? 그 고등학교 때부터. 특히 그게 어떤 게 이제 다르냐면 백인일수록 잘 사는 사람일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다 이 아이폰 사회에 중독이 돼 있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이 점점 더 이쪽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핸드폰이 안 좋고 밀려나고 있는 거는 늙은 사람일수록 핸드폰을 안 쓰는 사람일수록 유생일수록 못 사는 사람들만 쓰는 게 삼성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덜 일어나고 더 비싸게 팔 수가 없고 뭐 폼팩터 가지고 막 한다 해도 이게 이 철옹성 이 소프트웨어 아이폰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이걸 뭐 접었다 폈다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게 애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잘 사는 사람일수록 특히 여자일수록 우리나라 젊은 여자 다 이거 바꾸잖아요. 그리고 갤럭시 들고 다니면 요새 뭐 가난한 사람을 본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애플은 망하거나 이렇지 않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 자기네 어떤 하드웨어를 서비스하는 쪽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수명이 옛날에는 이게 2년, 3년 쓰던 게 지금 막 4년, 5년까지 쓰니까 거기서 이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고 그게 이제 마켓캡을 1위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애플 아이폰 쓰려고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서 초등학생부터 다. 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LG에서 은퇴한 뭐 이제 고위 임원은 LG가 되게 가슴 아픈 그게 있잖아요. 핸드폰이 접었죠. 초콜릿폰 써보신 분. 옛날 라떼는 네, 그쵸. 프라다폰 이런 거 완전 그쵸. 최고였거든. 근데 LG가 이제 접었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LG 폰을 이제 한 6개를 쟁여 놓으신 거야. 쟁여 놓았는데 본인은 이제 손녀가 이제 뭐 중학생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제 핸드폰 이제 새로 바꿔야 되니까 할아버지 뭐 핸드폰 바꿔주세요. 아이폰을 이제 기대하고 하니까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널 위해 준비했다. 이러면서. 귀하게 아껴놓고. 너무 속상해했다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러고 있으니까 참 삼성이
치고 나가기 쉽지 않겠다 싶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애플카가 나오면 음. 좀 한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사실 뭐 보고서들 보면 그 뭐 한 2, 3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도 있고 뭐 한데 그러면서 핸드폰을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를 움직이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는 사실은 뭐 다른 뭐 지금은 뭐야 테슬라나 이런 것들도 핸드폰으로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게 진짜 애플 핸드폰으로 애플 카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연동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일 거란 말이죠. 그냥 이제 차를 여는 어떤 차키 이상의 어떤 수단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애플카가 이제 얼른 나와야 된다. 근데 이미 지금 차 소프트웨어 이걸 소프트웨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플 카플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미 생태계에 이미 침투에 들어갔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지. 네, 들어갔고 샤오미가 차를 막 급하게 이렇게 그렇죠. 전기차를 출시를 한 것도 그런 생태계를 먼저 구축해서 그걸로 공략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분석들도 나오기는. 근데 차 하더라고요. 비즈니스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차 비즈니스는 이 폰이랑은 달라요. 이 폰은 쓰다가 뭐 금방 바꿀 수도 있고 이게 뭐 내 목숨하고 관련이 없지만 차 비즈니스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고 소송 걸려서 회사 망하고 뭐 이게 목숨과 관련돼 안전 세이프티가 먼저인 거고 수많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조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도 자꾸 이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해지고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루는 회사들은 거의 다 망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개 회사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차에서. 차에서. 근데 이제 전기 이게 이제 가전 제품으로 이제 자동차가 바뀌고 있는 건 맞죠. 전기차가 되면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다릅니다. 조금 그러니까 접근법이 차하고 전자 제품은 약간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아무리 잘못해도 목숨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쪽에서 컨셉이 좀 달라요. 하긴 그래서 뭐 아마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테슬라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충돌 시험이나 안전 시험을 제대로 한 거 맞느냐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맞아요. 하는 게 그런 안전 문제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Oh, thank you.